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이 내세운 올해 도정 운영 방향 가운데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행복을 최우선하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정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 환경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남이 시행하려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현재 전남의 복지 상황은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목포시에서 복지 분야에서 한 8년을 활동을 했었고 지금 전남도에서 2년째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전남의 현실과 그 큰 틀에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수요를 보면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다문화 출산 정책 모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복지 정책도 좋지만 우리 전남은 농도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전남은 섬과 산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남도 예산을 보면은 2019년도 7조 3,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7,890억이 증액된 8조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6%를 차지하는 3조 6,4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든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된 예산은 2조 8,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 예산은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우리 전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 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출산 환경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기반이 확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예상하고 있나요? 네, 우리 전남의 출산율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전남의 출산율은 1.33명이고 2018년도는 1.24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2.1명이 돼야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건강 관리가 필요한 출산 과정에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한 맞춤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산후조리 수요에 대비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금 현재는 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2군데를 더 설치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3군데는 해남, 강진, 완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 나주 그 외에 또 한 곳을 또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설치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취약 지역이 의료기관의 산모의 산전이나 산후 관리를 위해서 의료 인력과 그런 이동 검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가 6개 구군이 있는데요. 그 구군이 보성이나 장흥, 한평, 완도, 진도, 신안 그렇게 6군데가 도내 분만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만 취약 지역에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29억 1,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 의료진이라든가 간호 인력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우리 시 단위를 빼고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 현황이 4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래 산부인과를 하고 또 분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취약지구를 위해서 또 그런 찾아가는 그런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취약지구, 뭐 곡성이나 영암, 장성 이런 신안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서 우리 산모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신혼 부부에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성장 발달 지원 등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그 건강관리 지원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 지원을 좀 해주고 선천성 대사검사 그리고 난청 조기 진단 그리고 저소득층의 뭐 기저귀라든가 조제 분유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난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난임 극복을 위해서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방과 한방 그런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방에서는 체외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방에서는 한양이나 침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 및 그 산전, 산후 우울증 그런 진단 그리고 심리 상담 기회가 좀 부족한 도내의 난임 진단자와 그리고 출산 전후로 해서 우울증에 이렇게 기인해서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대상들을 포함해 가지고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또 뭐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전남으로 본다 하면은 아직도 열악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뭐 섬이나 이렇게 산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원을 개원을 하더라도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또 수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출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로서 전남이 얼마나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갖고 있는지 피부로 좀 와닿는데요. 네네. 앞으로 그래도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산만큼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이 낳아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잘 키우냐 이런 양육의 문제도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출산만큼이나 보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문제도 우리 전남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부부간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출산을 좀 꺼려하고 또 미루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출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육에 대해서도 우리 무상보육을 좀 실현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에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정과제도 있어요.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한 40%로 늘려서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요. 또 그 어린이집도 장기 임차 등을 통해서 국공립 확충과 공공용 지정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9개소에서 앞으로 목표를 269개소로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다는 국공립 설치 의무화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도 우리 보육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재 그 아동들의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하원하고 할 때 좀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전자 출결 시스템 장비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하원을 할 때 정말 안전하게 등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학부모 부담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2020년도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전라남도에서 무상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그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다가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영유아 유아 대상으로 해서 11,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무상보육 시대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또 아동들의 안정적인 그 돌봄 지원 체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26개소로 이제 확대 운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규로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산부터 보육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2020년도 전남도 본 예산을 하면서 지난 12월 달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반별 운영비에 대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반별 운영비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최초로 반별 운영비 7만 원씩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7만 원도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최소한 한 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 의원님들 중에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단 이제 그 위원회 의원님 중에 가족 한 분이 어린이집을 좀 운영한다는 것으로 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년도 예산도 중앙정부 예산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2,470억을 증액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이 전남 지방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 전남이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전남의 인구 현황을 좀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인구 현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아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4,500명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또 우리 노인 인구를 보면은 전체 인구의 21.9% 그러니까 41만 4천 명의 노인 인구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노인 인구가 0.4%에서 0.5% 이상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의 노인 인구인 곳이 36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전남이 11곳이에요. 그만큼 우리 전남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런 노인 복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 대상도 종전에는 소득 하위 20%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소득 하위 40% 이내까지 해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들의 그 사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19년도에는 4만 2천 명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2020년도에는 아마 4만 7천 명 정도를 확대해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업 기간 역시도 19년도에는 9개월 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11개월로 좀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공동 작업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로당을 여가와 소호 일거리를 나누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르신의 경험과 그런 재능들을 담아서 공동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임차료 등을 한 개소당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욕구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개편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어르신들의 그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를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이나 재가시설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시설에도 확충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치매 환자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 치매 안심시설을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을 좀 보호하는데 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에서 필요한 정책이고 또 알맞은 정책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경력 단절 여성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하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의보다는 결혼이라든가 임신, 육아, 또 가사, 가족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경험을 또 단절이 돼버리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여성 창업 이전 단계, 그리고 예비 창업 단계, 창업 이후에도 우리 여성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여성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금 9개소를 전남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취업 창업 교실을 49개 과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순천, 여수, 목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여성 인력개발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연 4회 개최를 해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또 여성 인턴십에 대해서 378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또 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우리 전남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결혼 이주 여성의 그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해서 사회 참여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과 다문화 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 구분 없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센터를 지금 현재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군데는 다문화 가족 지원 단일센터를 운영을 해서 전체 22개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점들보다는 아주 조그만 문제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보완해서 우리 전남도가 안정된 그런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은 좀 개선해서 또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전남도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이 2020년을 맞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행복을 최우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구축해 도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